안녕하세요. 명상 코치 김범진입니다. 오늘은 명상의 이해 가운데서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만일 어떤 것을 꾸준히 한다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꾸준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꾸준히 한다면 행복감을 느낀다. 불안과 공포가 적어진다. 공부를 잘하게 된다. 창의력과 직관력이 높아진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된다. 스트레스를 낮추어 준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진다. 노화가 천천히 진행된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꾸준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명상의 효과입니다. 먼저 행복감이 증가하고 창의성, 직관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되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 다른 시간에 명상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은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효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명상이란 무엇이다. 이런 괄호 속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채워넣겠습니까? 먼저 명상의 어원을 통해서 한번 명상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도 고대어인 빨리어에서는 명상이란 말을 바와나라고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개발하다, 키우다, 배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인데요. 먼저 치료하다라는 어근에서 온 부분도 있고 아니면 측량하다, 수련하다라는 어근에서 온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치료하다, 수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의 명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영어의 메디테이션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명상이라고 한자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 다른 많은 말들 중에 명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장자라는 책의 첫 구절을 읽다가 그래서 동양에서는 명상이라고 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자 책의 첫 구절을 펴면 장자의 첫 장은 소요유편, 거닐며 놀다라는 뜻의 소요유편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쪽 깊은 바다에 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가 살았는데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어 그 이름을 붕이라 했다. 길이가 몇 찰리나 되었는데 한 번 날면 그 날개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았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천지라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그 첫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장자의 첫 구절에는 장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바다, 명이라고 불리는 깊은 근원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자기의 날개를 활짝 펴고 헐헐 날아가며 그 세상을 거닐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근원이었던 명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인간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 근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한다면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더 다이크만은 인식과 행동의 탈자동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행동하던 어떤 정해진 패턴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자동화된 생각이나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명상은 활력의 총체적인 풀어줌이다 라고 했습니다. 브리트니커 사전에는 집중, 사색, 추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예배나 정신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명상이란 마음을 진지한 성찰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벳 명상의 전문가인 캐더린 맥도널드는 마음의 여러 측면에 익숙해지는 것이 명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벳에서는 명상을 곰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우리나라 말에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거 하나고요. 하나는 단군 신안에 나오는 그 웅녀, 곰의 이야기였습니다. 웅녀는 그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마늘만 먹고 햇빛을 보지 않은 채 수행을 해서 인간이 되죠. 그래서 그 곰, 웅녀라는 것이 어떤 명상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이것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불교와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 한자경 교수님이 명상을 설명한 방식인데요. 이 그림이 명상의 어떤 본질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돼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표층의 의식 속에서는 나나 너나 그 사람이나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이 강해져서 의식 심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거기에는 이러한 개체성들이 사라진 어떤 동일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각각 분리되고 떨어진 존재로 보이는 각각의 사람들, 생명들이 명상을 통해서 보면 같은 생명력, 같은 존재의 근원을 가진 아주 가까운 존재로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상이라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명상이란 마음의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몸도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 역시 어떤 운동을 해야지 단련되는 과정인데요. 명상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근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란 마음을 일깨워 타고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어떤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성을 찾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잠재력, 그 본성을 극대화하고 되찾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상이란 자신의 본성이 고립된 실체가 아닌 연결된 큰 존재임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